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린이 괴질 환자 3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3일 영국 런던에서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던 14세 소년이 숨졌는데요. 이 BBC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런던에서 8명의 어린이에게서 괴질이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약 100명의 어린이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주로 고열과 발진, 안구충혈, 종창, 일반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영국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유사 소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의료진들은 이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이 괴질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통상 5살 이하 어린이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환자들이 공통으로 고열과 피부 발진을 보였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동맥의 염증까지 동반하는 독성 쇼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어린이 괴질 환자는 경증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린이 괴질과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전문가들은 어린이 괴질 환자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연구 보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19로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에서는 이 가와사키병 유사 질환 발생 사례가 과거보다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뉴욕 어린이 괴질 환자 102명 중 60%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이 40%는 이미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감염 후에 항체 형성이 어린이 괴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상 면역 반응 영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는 이 신드롬을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글로벌 공동 대응 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말레이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마하티르 전 총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지난 2월 이 시간에 94세의 세계 최고령 국가정상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사임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 마하티르 총리가 왜 갑자기 사임을 했는지 잠깐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부패 스캔들 중심에 있던 나집 라작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난 총선에 야당들을 규합해서 거대 정당을 이 마하티르 총리가 꾸렸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승리를 했죠. 당연히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연합을 했던 안와르 이브라힘 인민정의당 총재에게 2, 3년 후에 총리 자리를 넘겨주겠다 약속을 하고 본인이 먼저 총리 자리에 오른 건데 문제는 이 아나르 총재에게 총리 자리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후계자를 내세우려고 했고 이에 아나르 총재가 반발하면서 연정을 해체하고 다른 연정 구성에 나선 겁니다. 네. 이 마하티르 총리는 의회의 과반의 지지를 얻어서 다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사임이라는 이 카드를 던진 건데요. 이 하원에서 과반의 신임을 얻은 의원을 국왕이 총리로 임명하는 말레이시아 헌법에 따라서 이 압둘라 국왕은 전체 의원과 개별 면담을 했고요. 이 차기 총리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티르 총리는 본인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국왕이 무히딘 야신을 총리로 지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하티르는 내가 하원 의원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이 결과에 불복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무히딘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당초 하원은 3월 중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미뤄졌던 겁니다. 네. 이 마하티르 전 총리는 무히딘 현 총리에 대해서 의회의 불신임을 끌어내서 자신이 다시 총리 자리에 오르려고 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전역에 내려졌었던 긴급 사태가 해제가 됐네요. 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4일부터 47개 도도부현 중 39개 현에 대해서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가나카와 사이타마, 지바, 교토, 효고 등 8개 도도부현의 경우 감염자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의료 시스템이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긴급 사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경 다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는 이 긴급 사태 해제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0.5명 이하, 그리고 의료 제공 체계가 개선되고 검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긴급 사태가 해제가 되게 되면 지자체장이 외출이라든지 영업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 아베 총리는 비상사태가 해제되더라도 우리 주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전히 존재를 한다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적어도 한 달은 가능한 한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만약 긴급사태를 해제한 후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지역이 나타나게 되면 훨씬 더 엄격한 판단에 따라서 신속하게 다시 긴급사태를 발령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 시스템에 따르면 어제까지 일본에서는 16,04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중에서 67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본 상황 들어봤고요. 자, 이제 끝으로 홍콩 소식인데요. 이 우리나라의 N번방 사건과 유사했던 사례가 홍콩에서도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홍콩 현지 언론 매체들은 최근 홍콩 내 인터넷 커뮤니티 그룹이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비슷합니다. 이 텔레그램에서 폐쇄적인 메신저 그룹을 만들어서 회원들끼리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동영상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먼저 가입자가 채팅 그룹에 들어가면 그룹장이 사전에 좀 가공한 동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고요. 만약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본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별도 그룹으로 승급이 되려면 이 파트너가 뚜렷하게 나온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물을 그룹장에게 먼저 제공을 하는 일종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홍콩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하는데요. 발각이 되게 되면은 벌금 100만 홍콩 달러, 약 1억 6천만 원과 징역 3년형이 선고가 됩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무조건 가중 처벌되는데요. 네. 200만 홍콩 달러, 3억 2천만 원의 벌금과 징역은 8년이 선고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의회격인 홍콩 입법회 의원들은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관련된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홍콩 경찰은 중국 본토와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정보를 교류하는 등 합동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